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첫날부터 꼬인 김성태. 예,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 어제 태국에서 송환이 됐는데 첫날부터 꼬였다니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방콕 공항에서도 그렇고 인천 공항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을 때 전혀 모릅니다. 전화한 적 없고 번호도 몰라요라고 했었고 KBS 전화 인터뷰 했을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농담조로 유튜브에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 정반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반대 얘기 어떤 겁니까? 김성태 비서실장을 했었던 최측근 엄모 씨가 네. 이렇게 그 김성태랑 이재명이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사건 공판 도중에 나온 얘기죠? 네, 정확히는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냐라고 물었는데 이 엄모 씨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이랑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밝힌 거예요. 예. 이렇게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김성태 메시지는 처음부터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들 하나하나 내놓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어제 조사는 어땠어요? 오늘 새벽 0시쯤까지 첫날 조사가 이어진 거고요.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요. 네. 끝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로 뭐 도망을 갔던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네. 뭐 발부가 되겠죠. 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조만간 입국한다면서요. 네, 그 회사 측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입국할 예정이다. 근데 이 배상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성태랑 절친, 뭐 베프 수준이고 옛날에 그 이 김성태 씨가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인수할 때 그때 네. 뭐 같이 공범으로 적시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쌍방울 그 화천대유에서 나온 그 흐름, 그 돈이 그 쌍방울 계열사에서 돌 때도 그 KH그룹 돈이 이제 물려 있고 대북 송금할 때도 같이 했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서 네. 이 김성태 회장 재판에서도 이 배상윤의 진술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예. 지금 어제 이제 그 나왔던 그 진술 말고도 최근에 검찰이 여러 루트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알고 지냈고 가까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쌍방울 부회장 출신인 한모 씨의 녹취록이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어.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는 가깝지. 이 대표가 내 사무실에도 2번이나 들렀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녹취록에 담겨 있고 이거의 진위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한모 씨 녹취록인데 예.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 가깝지. 요새 성태형이가 김성태 씨라는 거고. 그렇죠. 후보자를 붙인 걸 보면은 이게 언제적일까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 1월에 대선 즈음에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법정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비서실장 출신의 엄모 씨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몰랐다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김성태는 지금 어쨌든 오늘 이르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수원구치소로 가가지고 2주간 접근 금지, 그래서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못 만나게 될 것 같고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등이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그거를 공시를 안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이냐?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그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뭐 뇌물 아니면은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 아태협에 갔느냐 요거가 이제 추후에 다시 단계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권에서는 어저께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요? 보통은 사법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예.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불법 리스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다라고 좀 규정을 하고 불법 리스크란 말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 리스크라고 써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불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망신주기 넘어서 악마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항의 방문, 대검 항의 방문도 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좀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명계에서는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나와가지고 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뭐 이를테면은 박영선 전 장관,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등등이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당내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김성태 씨는 변호사비 대납건이고 그리고 지난번 조사받은 건 이재명 대표 조사받은 건 성남 FC 건이고 그리고 대장동 건으로는 27일 날 나와라.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아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민주당 안에 갑론을박이 뜨거운 거죠. 네, 여러 개가 지금 다 이제 엮여 있어갖고 헷갈리실 텐데 대장동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아마 두 번 이틀 출석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갑론을박이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대다수는 어쨌든 출석하는 쪽으로 이번에도. 예 출석하는 쪽이 맞지 않겠냐라고 취재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네. 의원총회에서 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속내를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말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 회의, 뭐 고위전략 회의나 최고위원 회의 같은 데서는 네. 그 나가지 말자라는 의견이 그 이렇게 표출된 적은 없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어쨌든 나가자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예.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확인 사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해임당했던 거는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올렸는데 일종의 참모 책임이다. 이제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분리 대응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예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게 나경원 전 의원 SNS 나온 지 6시간 만에 빠르게 네.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놀라운 건 나경원 전 의원 실명을 아예 넣었어요. 거기다가. 예. 지금까지 뭐 본인의 처신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비서실장 얘기를 하면 사실 대통령 본인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직후에 초선 의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성명을 냈어요. 네. 대통령이 무능한 리더라는 거냐 라면서 나 전 의원을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가 다시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고 듣기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다라는 굉장히 얘기가.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네, 그 전략 문제도 전략이지만 나경원 전 의원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믿었대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정말 대놓고 해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장난질한 거다라는 식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어떤 본인의 마음을 담은 입장이 나오니까 좀 난감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윤석열 의원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가죠. 발끈한 이란. 예, 윤석열 대통령이 UAE 순방 마치고 지금 스위스로 갔는데 UAE 순방 기간 우리 파병 장병들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지금 외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설화가 또 터진 거죠.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나왔던 말이에요. 예.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관계부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UAE가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라서 갈등 관계가 한 1400년 정도 계속 이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두 종파. 예.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양쪽 다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네. 무역 의존도도 높고 뭐 두바이에 이란 노동자들 엄청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국교 정상화까지 모색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양쪽이 이제 적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다음에 더 그 앞에 문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UAE는 형제 같은 사이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UAE는 여러분의 조국이다. 조국이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UAE와 우리가 형제 사이, 뭐 조국 같은 사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UAE와 이란이 적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와 이란이 적이 되는 것인가? 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오해를 부를 만한 이제 그러니까요. 얘기가 됐고 입장 바꿔서 만약에 유럽의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갖고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고 하면 중국은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자체로 관계가 확 파탄이 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평화의 에너지보다는 어떤 대결 구도 그런 에너지를 하나 쌓은 게 됐고 어쨌든 이제 취지는 장병들 격려하려는 거였으니까 이란이 뭐냐 못 들은 척 지나가 줬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외교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외교 문제 제기를 했죠. 바로 이란 정부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매들섬 참견 오지랖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국 측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란과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일단 답변까지 한 지금의 전개 상황입니다. 예,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주적이라는 말, 이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쓰는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예, 세계에. 물론 대통령이 주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예, 북한과 우리 관계가 이제 뭐 주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동지가 뭐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얘기를 한 거 첫 번째 이게 문제고 이게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가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국내 정치도 적 아니면 동지, 뭐 해외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적 아니면 동지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관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틀렸어요. 이거 역사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종파 갈등도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1971년에 아랍에미리트가 세워졌거든요. 네. 1971년 12월에 세워졌는데 이게 영국이 페르시아만에 있었던 군대를 철수하면서 아랍에 있었던 7개 부족이 그럼 우린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거 한 달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부족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던 섬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섬을 이란이 그러니까 1971년 11월에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영토 분쟁이 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독도 문제 아니면은 뭐 쿠렐 열도 문제 뭐 일본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감한 문제. 이란에서는 이제 시료 지배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거는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51년이 이어진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 영국하고 미국이 다 눈 감아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란이 친미 국가였거든요. 친미 정부였는데 81년에 이제 80년 초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일종의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슬람 그리고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이란하고 척지고 이런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최근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또 이란하고 관계 개선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아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도 문제로 영유 분쟁하고 있으니까 일본한테 가서 일본의 주적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갈등도 있지만은 교역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경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요 이야기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요 이야기는 외통위원 연결해서 2부에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로 갈까요? 예, 강제 집행 난장판. 인천에 그 스카이 7리 골프장이라고 있다면서요? 예. 영종도에. 여기 이제 강제 집행이 어제 있었는데 뭐 아주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제 소화기 뿌리고 욕설, 뭐 고성,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거의 격투장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스카이 7리 골프장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2년째 버티기 영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그래서 어제 인천지법에서 용역 직원 600명을 대동해서 강제 집행하러 갔습니다. 근데 골프장 쪽에서도 용역 한 500명 정도 대동하고 나와서 막아섰고 현장에는요. 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뭐 보수단체라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 쪽
그 사람들까지 나오고 경찰 250명 막 뒤엉켜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17명이 다쳤는데 결국에 그러면서 경찰이 그쪽 용역들 그리고 본부 사람들 등등해서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일단은 골프장 전체 72홀 중에 일부만 그 바다 코스 54홀 쪽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둔 채 2시간 만에 집행을 끝냈습니다. 아니 저는 스카이7이 골프장이 뭔지 모르고 무슨 배경이 있길래 무슨 보수 단체가 와서 뭐 경찰이랑 막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권 다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제5 활주로를 지으면서 이거를 영업이 종료돼 가지고 인천공사가 이제 이거를 공항공사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거에 반박해 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 그걸 또 불복해 가지고 이게 입찰 과정에 추가 선정된 업체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보수 단체가 지금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안이 아니라 예. 전형적인 이권 다툼으로 지금 번졌는데 근데 왜 보수 단체가 가서 항의를 해요? 거기에서 뭐 이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를 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내막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렇게 좀 조직을 동원한 거 아니냐. 돈을 주고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방식은 옛날에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 그쪽 땅에서 이렇게 토지보상 나중에 버티다가 토지보상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여기 또 차용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